10월 2일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오후 10시. 제가 또 입중계를 하게 됐어요. 저희 둘이 이제 또 입중계를 합니다. 맨더비인데 네. 저희가 이제 맨유 경기를 좀 여러 번 중계를 해드렸는데 처음 두 경기가 진짜 너무 안 좋은 이후에 뭔가 조금 팀이 좀 조직력을 갖췄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테나 감독이 이제 못하는 건 과감하게 자기가 원하지만 못하는 걸 버리면서 네 경기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지금 5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시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뭐 두 팀이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맨시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그리고 맨유도 초반 2연패 이후에 4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성적이 또 좋고 네네. 하다 보니까 두 팀 모두 지금 완전히 상승세에 올라가 있는 팀인데 네. 이 경기의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맨시티가 주도하고 맨유가 역습하고. 지금 뭐 당연히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맨시티의 또 승리를 좀 예측을 하시고 계신데 이 변수가 있잖아요. A매치 이후에 부상자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일단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스톤스가 그 국대 경기에서 햄스트링에 햄스트링. 좀 부상을 당하면서 나갔죠. 네.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 더비에는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필립스도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못 나올 거고. 그리고 라포르테는 원래 부상이었는데 요 경기를 기점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나오는데 라포르테는 그동안 못 나온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아, 그래서 아마 요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 라인에 좀 뭔가 균열이 있네요. 공백이 네. 3명이나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레시포드가 못 나옵니다. 부상 때문에. 이게 치명적이죠. 그리고 마샬도 못 역습 나오고.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마샬도 못 나오고 레시포드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맨시티는 역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수비 라인에 좀 공백이 많고 맨유 같은 경우는 역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팀 레시포드가. 내에서 가장 빠른 공격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두 팀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에서 조금 이제 핵심 선수들이 좀 없는 거긴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그 맨유가 점점 그 테나 감독이 점유율을 좀 줄여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레시포드도 좀 부상 이후에 못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또 테나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을 좀 줄이면서 또 역습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나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제 현실에 좀 타협을 했죠. 그래도 그 타협을 한 결과가 너무 예. 좋고 이 전술을 바꿀 리는 없고요. 네네. 아마 바꾸는 게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테나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테나 감독은 점유하는 축구를 하고 싶겠죠. 네. 근데 그 축구를 사실은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번 경기도 좀 역습을 위주로 하는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레시포드가 못 나오면 그래도 맨유의 역습의 어떤 축은 레시포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빠른 선수들이 뭐 산초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긴 하고요. 일단 뭐 맨유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처음 1라운드 63, 2라운드 67 여기까지는 과반을 넘어서 네. 그냥 지배를 한 거거든요. 경기 내내. 두 경기가 엄청 두 경기가 진경기잖아요. 졌죠. 네. 근데 리버풀전 30% 이겼죠. 이겼고. 그리고 사우스햄튼하고 만났는데 50%. 네. 이때 이겼죠. 이겼고. 레스터시티 46%. 이겼죠. 이겼고. 아스날전 40%. 그러니까 점유율이 낮아졌는데 이겼어요. 공 많이 갖고 있으면 지네 얘네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오히려 라인을 내렸다가 빠르게 역습하는 패턴으로 지금 4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아마도 이 맨시티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사실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 역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에 그렇죠. 강한 이유도 예. 역습을 잘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있고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케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맨시티에게 맨시티를 공략하는 방법이 역습이고 맨유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역습이라서 아마 역습으로 나갈 텐데 일단 레시포드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물론 이제 뭐 산초, 엘랑가, 안토니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선수들이 그 엘랑가는 그래도 직선적으로 뛰긴 하지만 레시포드처럼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직선적으로 달려드는 네. 이러한 스타일의 유형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역습에 대한 그런 전개 과정이 좀 무뎌질 수가 있다. 분명. 그렇군요. 그러면 호날두는 어때요? 호날두는 사실은 괜찮죠. 호날두가 역습할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공간을 찾아가는 플레이는 사실 뭐 역대 최고 중에 한 명이니까. 네네. 근데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맨시티가 볼을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수비를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수비 이후의 역습이거든요. 네네. 근데 수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 플레이가 호날두가 지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에서 뭐 레시포드나 엘랑가나 이런 선수가 배치가 되면 전방에서 압박도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호날두가 전방에서 전방 압박을
많이 수행해줄 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못 보여주고 있고. 전방 짜증만 많이 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호날두를 쓰기도 조금 어렵죠. 물론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공격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호날두가 거의 한 달 넘게 선발로 안 나왔거든요. 네. 맨유에서 한 달 넘게 한 7주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론 7주 만에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이 경기가. 지금 만약에 이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맨유 테나 감독이라면 저 어떤 식으로 이런 위기를 타개할까요? 일단 뭐 어쨌든 역습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는데 이게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맨유가 역습을 나갈 때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레시포드도 있지만 레시포드가 뛰어나가는 공간을 향해 패스를 뿌려주는 에릭센이 있거든요. 에릭센. 근데 미드필더 라인을 지금까지 에릭센과 맥토미니 네. 이 두 명으로 구성했죠. 근데 맨시티는 이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 구성이라면 너무나 쉽게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죠. 특히나 에릭센이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에릭센 쪽에서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 훨씬 더 수비적으로 경기를 한다면 카세미로 맥토미니 라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릭센을 한 칸 올리는 거죠. 올려서. 그럼 이제 에릭센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네네.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아서 이제 뛰어나가는 물론 달려나가는 선수는 한 명 줄어들겠지만 좀 찔러주고 에릭센이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뭐 산초나 뭐 안토니나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주는 네. 이런 패턴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페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맨유가 또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일단 뭐 맨시티가 워낙에 뭐 유럽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진 않죠. 근데 이제 맨시티도 이제 수비적인 좀 흔들림이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경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올렸는데 역습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서 실점하는. 네. 특히나 뭐 뉴캐슬전 같은 경우 그런 경기에서 이제 역습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선수가 워커였어요.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워커가 조금 이제 뭐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좀 수비적으로 좀 안 좋은데 사실 맨시티가 마음 놓고 라인을 올릴 수 있었던 게 워커의 존재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워커가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뭐 특히나 뭐 토트넘 만날 때 그랬죠. 토트넘 만날 때 워커가 있으면 토트넘이 손흥민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배치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워커가 워낙 빠르니까. 그런데 워커의 스피드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수비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워커 쪽에서 오히려 실수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워커가 이제 그 약간의 부상이 있다가 이제 복귀를 해서 이번 경기에 나오긴 할 건데 워커의 폼이 어떠느냐.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이게 아주 또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유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맨시티의 홀란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유 경기 매번 중계를 할 때마다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조금 약간 이제 몸싸움에 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만났던 선수와 이 홀란드는 레벨이 다르거든. 그렇죠. 과연 거기서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 많은 지금 맨시티 찬스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기에서는 뭐 테나 감독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피지컬 좋은 바란 그리고 맥과이어 이렇게 세워서 홀란드를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막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맥과이어가 또 부상입니다.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또 나와야 되죠. 그리고 뭐 원래 핵심 선수고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왔을 때 장점은 잘해요. 패스를 잘합니다. 앞에 찔러준 패스는 진짜 기가 막히죠. 전진 패스를 너무 잘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피지컬적인 문제죠. 피지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홀란드잖아 또. 그러니까 홀란드를 만나기 전에도 사실 뭐 1라운드, 2라운드 웰백이나 은베모나 이런 선수들한테 피지컬로 밀리면서 이제 맨유가 이제 실점을 하고 이랬던 장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4연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체아담스나 사우스햄튼에 레스터 시티 만날 때 이에나초나 아니면 뭐 아스날 만났을 때 제주스한테도 좀 많이 밀리더라고.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막 뛰어난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한테 이제 만날 때마다 각 팀에서 피지컬적으로 그래도 뛰어난 선수들한테 계속 고전을 했어요. 그런데 홀란드는 앞서서 만났던 뭐 그 어떤 선수보다 그 어떤 선수보다 강한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날전에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경기 끝나고 분석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해외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마르티네스가 피지컬적으로 분명히 부족한데 아스날이 왜 그 지점을 안 노렸냐. 이건 아르테타의 약간의 실수다. 계속 제주스랑 마르티네스 붙여줘서 거기서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면 무조건 한 골 나온다. 그렇죠.
워커의 뭐 이런 약점이니까.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이 피지컬적인 문제는 분명히 좀 뚜렷하게 있어요. 네. 근데 홀란드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걸 모르겠느냐? 당연히 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이번 시즌 무서워진 게 뭐냐? 그 전에는 박스 안에 뭐 제주스, 스털링, 뭐 베실바, 마레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상대의 중앙 수비수랑 이 경쟁을 했다면 네. 이제는 홀란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홀란드가 박스 안에 있는데 홀란드한테 크로스, 홀란드가 골. 이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실제로.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제는 홀란드의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 방법을 네. 많이 활용하는데 당연히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경기에 아주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아니 뭐 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역습에서 찔러줘도 알아서 자기가 우당탕탕하고 넣고. 네. 그다음에 경기가 좀 내려앉는 팀한테는 그냥 크로스를 해가지고 그냥 헤더로 그냥 꽂아버리고. 그렇죠. 저 밀집 지역에서 저도 그냥 몸싸움으로 등지다가 골 넣어버리고 막 하니까 이 홀란드를 막다가 어떻게든 좀 실점을 안 하는 게 맨유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산드로 쪽에서 홀란드가 유명한 장면들을 또 시즌 초반이지만 많이 만들었어요. 네네. 그 노팅엄 포레스트랑 할 때는 그 노팅엄 포레스트의 가장 에이스 수비수가 워럴이라는 선수예요. 뭐 토트넘 경기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네. 그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체력 조건이 제일 좋거든요. 홀란드가 그 선수가 막 뒤에서 달려와서 밀었는데 안 밀리고 버텨낸 다음에 득점하고. 아 그렇죠. 그런 장면이 한 2차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워럴이 피지컬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서 그날 경기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는 홀란드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데 볼을 잡을 때 그 워드라는 중앙 수비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네네. 달려와서 그냥 밀었어요. 대놓고 이렇게 달려와서 밀었는데 버티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 보면 야 이거는 이게 말이 되는 피지컬인가 그러니까. 싶을 정도의 힘이거든요. 그게 리산드로로 되겠냐는 어떤 그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연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네. 그게 또 이번 경기에 맨더비 경기의 또 주요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전날에는 북런던 더비, 그 다음 그렇죠. 날에 맨체스터 더비가 제일 이제 빅 경기죠. 아 북런던 더비 나는 너무 보고 싶네. 네. 지난 시즌에 사실 아스날하고 토트넘하고 뭐 챔스 경쟁할 때 아스날이 막 선수층 얇고 홀딩 퇴장당하면서 결국 북런던 더비에서 좀 미끄러지면서 토트넘 올라갔잖아요. 네. 그거에 좀 복수심도 있겠지 아스날은. 그렇고, 그러니까 아스날이 그런 이제 문제점을 다 좀 보완을 했죠. 사실 이제는 홀딩이 나올 만한 구멍이 없어요.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살리바, 벤 화이트, 마갈량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업이 토미아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손흥민 선수를 홀딩이 막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이제 우를 범하는 걸 네. 이제 아마 아르테타 감독이 절대 없을 거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어떻게 아르테타가 준비해 왔느냐. 이것도 재밌죠. 네네. 자 일단 내일 북런던 더비 내일입니다. 내일 8시 30분에 이제 경기가 있고 낮 경기라서 그게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신가요? 농담이에요. 뭐 일정 있으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일정 있으신가 본데? 없어요. 계속 핸드폰 보시고 하는 겁니까? 아니야. 가보겠습니다. 갈게요.